박정희는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식탁 위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 속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언제 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요즘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시간은 분명 지나가는데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텅 빈 시간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줄기를 타고 천천히 떠다녔다. 30년 동안 함께 살던 이 집은 이제 너무 조용했다. 남편 윤태수가 집을 나간 지 석 달째였다. 아니, 정확히는 석 달하고도 열흘째. 당신,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태수는 퇴직금 통장을 흔들며 그렇게 말했다. 지인이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 수익이 나온다고 했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평생 회사만 다니며 살아온 남편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막지 못했다. 그래도 집 담보는 안 돼요. 우리 나이에 집 없으면 어떡해요. 걱정 마. 보증만 서는 거야. 절대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사업 동료라던 지인은 투자금을 들고 사라졌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서에도 없던 위약금을 청구했다. 빚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정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어떡하지? 이거 정말 큰일인 것 같아. 태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없었다. 옷장에 옷 몇 벌과 통장이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다. 미안해. 혼자 있고 싶어. 그게 전부였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고작 8글자였다. 정희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메모지를 들고 앉아 있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결국 정희는 집을 팔아야 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겠어요. 더 늦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집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렸다.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통장 숫자 8자리로 줄어들었다. 새로 얻은 월세방은 반지하였다. 창문은 절반만 땅 위로 올라와 있었고 햇빛은 하루에 2시간밖에 들지 않았다. 옷장 하나, 식탁 하나, 낡은 침대 하나. 그게 정희의 전부가 되었다. 이제 나 혼자라도 살아야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 정희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녀는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낡은 외투를 꺼냈다. 내일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주민센터에서 소개해준 시청 청소 일용직. 하루 5만 원, 주 5일. 68살의 새벽 청소라니.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성성했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무너지기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정희는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뻐근했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첫 출근 전날은 언제나 그랬다. 20대에 공장 다닐 때도 40대에 식당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68살의 새벽 출근은 무게가 달랐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김밥 한 줄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김밥이었지만 목으로 넘기기조차 힘들었다. 정희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낡은 점퍼를 걸쳤다. 주민센터에서 나눠준 노란색 조끼와 비닐장갑, 쓰레기 집게를 챙겼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래, 이게 나야. 반지하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다. 집에서 집결지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먼저 왔네요. 집결지인 시청 뒤편 공터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먼저 와 있었다. 최말순, 오리엔테이션 때 봤던 얼굴이었다. 말순은 정희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익숙한 몸짓으로 도구를 점검하고 있었다. 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나도 그래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더라고. 차라리 일찍 나오는 게 낫지. 말수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정희에게 건넸다. 한 잔 마셔요. 새벽엔 따뜻한 게 필요해요.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종이컵을 받았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곧 조장이 도착했다. 50대 남자였다. 오늘은 중앙로 쪽 맡아주세요. 둘이서 같이 하면 돼요. 정희와 말수는 도구를 들고 배정받은 구역으로 향했다. 거리는 생각보다 더러웠다. 담배꽁초, 일회용 커피잔, 비닐봉지, 심지어 소주병까지. 사람들이 버린 흔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집게질이 처음엔 힘들어요. 허리 조심하고 무릎 안 아프게 자세 낮추세요. 말수는 능숙하게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정희도 따라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집게가 쓰레기를 잘 잡지 못했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1시간쯤 지나자 봉투 2개가 가득 찼다. 아줌마, 힘드시죠? 말순이 물었다. 정희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괜찮아요. 생각이 많을 때가 더 괴로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살아온 지 10년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도박으로 집 날리고 잠적했어요. 한 3년 찾아다녔는데 결국 포기했죠. 정희는 말순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담담한 눈빛. 그 속에서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 노년 여인은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봤다. 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이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연 있죠. 근데 말 안 해요. 말하면 더 슬퍼지니까. 말수는 다시 집게를 들었다. 정희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해가 떠올랐다.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은 두 여인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정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거리를 청소하는 이름 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마음이 편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 1시쯤이었다. 정희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하나. 그게 전부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식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윤지훈. 아들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응, 지훈아.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예전에는 매주 전화했었다.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정희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고 집을 팔게 된 후로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엄마, 그게 송금 말인데요. 정희는 알고 있었다. 지난달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던 돈.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희에게는 큰 위로였다. 내 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증거 같은 것. 무슨 일 있니? 나 결혼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예단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조금만 이해해줘요. 그래, 알았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다. 결혼은 언제 하니?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니? 엄마한테 한번 데리고 오지 않겠니? 하지만 묻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요. 여유 생기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일이요? 무슨 일 하세요? 아, 그냥. 주민센터에서 소개해 준 거. 괜찮아. 정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새벽에 거리 청소를 한다는 말을 아들이 듣는다면 그것도 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래, 너도. 전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2분 47초. 30년을 키운 아들과의 통화가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정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연락처를 열어보았다. 즐겨찾기 목록에는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 언제 사라진 걸까? 정희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얼마 전까지는 있었다. 아들이 지운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리된 걸 수도 있었다. 통화 빈도가 줄면 즐겨찾기에서 빠진다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어른이니까. 정희는 스스로를 달랬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것이다.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3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슬펐다. 창밖을 보았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뿐이었다. 구두, 운동화, 하이힐.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다. 정희는 문득 자신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떠났다. 아들은 멀어졌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집을 잃고 동네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끊어졌다. 정희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래도 괜찮아. 정희는 중얼거렸다. 거짓말 같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가 될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소파에 누웠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눈을 감자 어둠이 밀려왔다. 오후의 짧은 낮잠 속에서 정희는 꿈을 꾸었다. 옛날 집 마당에서 어린 지훈이 뛰어노는 꿈. 엄마, 저 좀 봐요. 아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정희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꿈속 아들은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사라졌다. 깨어났을 때 뺨이 젖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새벽 청소일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 통증도 견딜만했다. 말순간은 자연스럽게 단짝이 되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어느 날 아침 중앙로 뒷골목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화분 하나가 눈에 띄었다. 플라스틱 화분이었는데 반쯤 깨져 있었다. 누군가 버린 지 오래된 듯 흙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것도 쓰레기네. 정희가 집게로 집어들려는 순간 뭔가 보였다. 말라붙은 흙 사이로 작은 초록 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가늘고 연약한 줄기.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어머, 이거 살아있네? 말순이 다가와 들여다보았다. 그러게요. 버려진 지 꽤 됐을 텐데.
가져가요. 물 주면 살 거예요. 제가요? 네. 생명인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가벼웠다. 흙도 거의 없고 뿌리도 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작은 싹은 필사적으로 위를 향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정희는 화분을 품에 안고 왔다. 반지하 창가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다.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며 색이 짙어졌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싹을 바라보았다. 너도 힘들지? 화분에게 말을 거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도 힘들어. 근데 살아야 해. 우리 둘 다. 이틀이 지났다. 싹에서 작은 잎이 하나 나왔다. 정희는 아침마다 물을 주고 햇빛이 드는 시간에 맞춰 화분을 움직였다. 반지하라 햇빛이 귀했지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창가에 빛이 들었다. 일주일 후 잎이 2개가 되었다. 정희는 신기했다. 버려진 화분이 죽어가던 식물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정희도 힘이 났다. 말순 씨, 그 화분 잘 크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뭐예요? 무슨 꽃?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잎만 나고 있는데 나중에 꽃이 필까요? 필 거예요. 식물은 때가 되면 피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이 좋았다. 때가 되면 핀다. 그럼 자신도 언젠가 다시 필 수 있을까? 말라버린 마음에서도 작은 싹이 나올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화분은 제법 모양을 갖췄다. 잎이 5개 나왔고 줄기도 굵어졌다. 정희는 화분에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이. 유치한 이름이었지만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다. 희망아, 오늘도 물 줄게. 매일 아침 정희는 화분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다. 그저 살아서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표지를 열자 젊은 시절의 얼굴들이 나타났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 아기를 안고 웃는 남편,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결혼기념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들. 정희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가슴이 먹먹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 웃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제 됐어. 정희는 사진첩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씩 찍기 시작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웃는 얼굴, 손을 잡은 모습, 케이크 위에 초. 모든 기억이 산산조각 났다. 다 찍고 나자 눈물이 났다. 정희는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울었다. 울고 나니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제 나의 계절을 살자. 정희는 눈물을 닦고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았다. 작은 잎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난 생명. 정희도 그렇게 다시 자랄 수 있을까? 아마도 천천히 조금씩. 2달이 더 지났다. 계절은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거리의 나무들은 노랗고 붉게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화분의 식물도 제법 자랐다. 잎이 10개가 넘었고 작은 꽃봉오리가 맺혔다.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았다. 정희는 매일 그 꽃봉오리를 들여다보며 언제 필까 기다렸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정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굴까? 정희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엄마. 지훈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 축축한 옷, 우산도 없이 온 모양이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아들을 들여보냈다. 왜 우산도 안 가져왔니? 들어와, 얼른. 지우는 현관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좁은 반지하, 낡은 가구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리. 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정희는 태연하게 말하며 수건을 건넸다. 지우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다. 아니에요. 저 정신없다고, 결혼 준비한다고.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이해해. 근데 엄마, 여기는 너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감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지훈아, 정희는 차분히 말했다.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 일도 하고 친구도 생겼어. 이 집도 괜찮아. 햇빛은 적지만 나 혼자 살기엔 딱 맞아. 그래도 너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나 생각보다 강해.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가봐. 비 오는데 감기 걸려. 엄마, 괜찮아. 진짜야. 그 말은 서운함보다 단단한 다짐이었다. 정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다.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후 그녀는 깨달았다. 결국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지훈이 떠난 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찬 빗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낙엽이 젖어 땅에 붙어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노란 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돌다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다. 먼 하늘을 보니 새떼가 날고 있었다. V자 대형을 이루며 남쪽으로 향하는 철새들. 계절이 바뀌면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새들.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다. 아까 창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작은 꽃봉오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하얀 꽃잎이 살짝 보였다. 곧 필 것 같았다. 우리 함께 피워보자. 정희는 화분에게 속삭였다.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생명. 정희도 그랬다.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깊은 가을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화분을 비췄다. 하얀 꽃잎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흩날리는 낙엽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속도가 있었다. 천천히, 단단하게, 한 걸음씩